네, 안녕하십니까. 박윤정 회사입니다. 오늘 80강은 이제 개인 생활과 어떤 세금에 대한 그런 일상적인 얘기를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너무 전문적이지 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요청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개인별 이런 일상생활에서 어떤 세금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에 대해서 개인별 별산제하고 재산과 소득이 분산이 돼서 다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다른 절세 효과,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자세히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안세적인 전원에서 늘 보도하던 내용이고, 또 책에도 잘 다 써 있습니다. 그걸 한번 더 요약해 봤어요. 한번 보십시다. 시판 한번 쫙 보고 찍으시고요. 자, 먼저, 출생을 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한번 써봤어요. 출생할 때는 요새는 이제 세금을 또 오히려 지원해 주죠. 그래서 뭐 지방자치도 500만원, 중앙정부에서도 1000만원 뭐 이렇게 해서 막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이 애를 낳는 94, 5년 때만 하더라도 세자녀부터는 아예 건강보험 지원, 의료보험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돈으로 다 낳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지원이 아니에요. 애들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렇게 지원까지 해주고, 자, 성장을 해서, 장성을 해서 직장을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보기 시작한다. 그럴 때 아침 먹고 가죠. 아침 먹는 식사에도 농특세가 지원돼 있어요. 왜냐하면 농업이 좀 약간 취약하고 또 이것이 국방에 중요하니까 식량 자급, 국방. 그래서 이제 그 병으로 막 돼지나 닭들이 병 걸리고 그래도 그 여러 가지 빵에 묻을 때 그냥 묻는 게 아니고 다 국가에서 시세만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팔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일단 이렇게 농특세가 이렇게 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내려가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다 내는 거죠. 이제부터는. 자, 어떤 사람이 출근해가지고 내가 원자재도 사고 매출을 했다. 원자재 사올 때 매입 부가세가 붙고 매출할 때 매출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가세가 전체 세수의 한 30-40%좀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자, 점심 때 잠깐 짬을 내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럴 땐 증권세를 냅니다. 그죠? 그럼 어쨌든 매일 매출을 통해서 회사 이익이 날 테니까 급여를 주죠. 급여. 회사에서 급여를 주면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고, 회식을 할 때는 이제 고급 음식점 같은 데 가서 하게 되면 저녁 때 특수세 내는 데도 있죠. 개별 소비세라고 그래요. 개소세, 개별 소비세 이런 걸 내는 이제 용음식점 같은데 가족들이 모여가 저녁 때 이제 창업 얘기를 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고, 아니면 또 회사에 근무하면서 밤에 온라인 거래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하더라면 또 종합소득세를 내게 돼 있고, 재산을 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돼요. 취득세가 옛날에 기준시가에 대해서 냈는데 지금은 실제 거래 시세에 대해서 4.6%를 내기가 굉장히 큰 돈이라고 큰 부담입니다. 이게 게다가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약 한 0.5% 1% 내야 되니까 한 5% 정도 됩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선증여 증여세, 내가 죽을 때 상속세. 그래서 우리가 출생할 때 장려금을 받고 그 다음에 평소에 생활하면서 각종 세금을 내죠. 죽을 때 상속세를 냅니다. 죽음, 상속세. 이렇게 이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금에서 피어날 수가, 세 가지 금에서 피할 수가 없이 내고 받고 하는 것이죠. 다 돌게 돼 있어요. 세금이라는 것은 원래가 그 소득 평준화를 위해서 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복지의 개념도 많이 중요한 거니까. 자, 이런 생활세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부 별산제 쟁점이다. 부부 간의 증여공제를 10명과 6억을 해서 생활비 뭐 연 6천만 원 정도까지는 1억 벌어도 3천만 원, 4천만 원 쓰고 연 6억을 부부한테 증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아파트 취득 공동등기를 6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년 단위 6억이니까 웬만큼 좋은 아파트 12억짜리를 아무 증여세 부담 없이 아파트를 배우자 간에 공동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이렇게 등기한 재산을 공동을 하면 나중에 임대를 하게 됐을 때 임대소득세도 분할이 돼서 따로따로 내게 되니까 훨씬 더 유리하고, 상속세 할 때도 같은 시점에 죽지는 않죠. 보통 뭐 한 몇 년 차이로 죽고 여자가 더 7년 더 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어쨌든 상속세도 안분해서 승계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부가 별산제이기 때문에 민법상으로도 개별과세 된다. 부부간에 자녀야 상관없겠지만 부부간에 무조건 자기소득, 능동적 소득인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수동적 소득인
이자 소득하고 배당하고 부동산 소득이 따로 들어가서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뒤에서는 또 수증자별로 구분가세를 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속세 안무 시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개별가세되기 때문에 다단계 누진세율의 그 낮은 구간을 다 같이 따로따로 적용받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큰 것이 누진세율 높은 세율을 한 번 맞는 것보다 반으로 짜게 가지고 낮은 걸 기어 올라가는 게 낫죠. 종합소득세율이 그래서 이렇게 6, 15%, 24%, 35, 38, 40, 42까지 올라가는데 5억 초과에 대해서는 42% 곱하기 지방세도 10% 붙으니까 46.2% 여기다가 4대 보험든 생활원가 15% 내지 20% 붙으니까 거의 60% 내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스웨덴이나 스위스, 핀란드 같은 데를 따지지 않더라도 벌써 이미 연봉 5, 6억, 3, 4억 이상 되는 사람들은 50% 내지 60%의 세금공과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세율 구조는 사업소득자들한테서 수입해서 비용을 빼고 근로소득자들은 각종 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고 양도소득자들도 양도시가에서 시가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법인세율은 2억까지는 그냥 10%예요. 왜냐하면 2억은 개인 사업자가 벌 수 있는 수준의 연봉이기 때문에 2억까지 10%에서 여기다 맞추고 있고 그 다음 2억부터 200억까지는 굉장히 무척 어려운 숫자죠. 20% 정도에서 이 정도 맞추고 있고 그러나 이제 법인은 원래가 이 법인의 이익에서 수익에서 그 원지를 빼고 인건비, 대표자 급여, 이사 급여, 뭐 주주 급여 빼고 난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붙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거를 다 과세하고 나서의 그 차액 부분만 하는 거니까 법인세는 두 개를 역시 구분이 된다. 어떤 소득을 이 안에서 개인 월급으로 구분하고 또 법인은 소득을 구분하기 때문에 이게 분할이 된다. 그 역시 다단계 중에서 두 개를 따로따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역시 법인이 유리하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제한세도 이렇게 0.2%부터 0.3%, 0.5%까지 하고 하는데 보통 제한세에다가 지역개발세, 사업소득세 뭐 여러 가지 세금이 또 붙어요. 그래가지고 두 배쯤 됩니다. 2배. 그래서 1%급이에요. 1억 원 이상은. 그래서 여러분들 제한세 고지서 받아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 월급을 한 달치 때려놔야 할 정도로 제한세가 꽤 나오고 있고 거기다 종부세까지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제 이게 더 강화되죠. 우리 하도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치니까 그래서 여기다 0.5% 이렇게 해서 이렇게 1.5%, 2%까지 올리고 있고 상호증여세도 이렇게 이제 1억까지는 10%지만 1억 초과해서 5억까지는 20%를 붙고 5억에서 10억까지 30%,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는 50%를 붙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되게 말이 많은 게 중대기업에 대해서는 최대주주에 대해서 30% 할증평가를 하니까 실제 세율은 50%에다가 1.3배 높여 65%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기업 승계할 때 상속할 때 그냥 다 없어진다, 녹아난다 뭐 이런 소리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실제는 이제 상호세법 18조 2항에 보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100억, 이제 10년 200억부터 10년까지 경영하면 200억, 20년까지 경영하면 300억, 30년 이상 경영하면 500억의 소득공제, 상속공제를 빼주니까 이게 그래도 많이 완화되어 있는데 그래도 중소기업이 아닌 중대기업이면 할증평가 때문에 상호세율이 너무 높다. 게다가 거기는 이런 상속공제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면 이거 기업을 버리라는 얘기지 어떻게 가족 간에 승계를 하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계속 경제단체, 전경련이나 이런 큰 경제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할증평가가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상속세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징여공제는 10년 단위로 배우자 공제 받는다고 그랬고 송년 5천 이렇게 하고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금융공제, 주택보유공제에서 최소 10억에서 17억까지니까 웬만한 재산 10억 정도 있는 사람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주택 동거봉양하는 효도가 돼 있는 사람들은 15억 내지 17억까지도 상속세를 내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재산을 또 10억 내지 15억까지는 부모가 그냥 끝까지 요양원 가고 양로원 갈 때까지 보유하고 있어도 그렇게 세금이 세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세금에 대해서 한번 종합소득세율과 이걸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걸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응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쉬운 차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로서는 가장 쉬운 강의가 이 80강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이 했습니다.